저는 제 사위가 바람을 피운다고 확신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낯선 여자 향수, 고급 카페 영수증, 밤늦은 통화, 수척해지는 얼굴.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불륜이 아니라 한 남자의 숨겨진 선행이었습니다. 저는 박미숙입니다. 올해 74입니다.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딸 지연이네 집에서 삽니다. 서울 강남의 40평 아파트입니다. 넓고 깨끗한 집입니다. 딸 지연은 올해 39입니다. 사위 태주는 41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쯤 되었습니다. 태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대기업에 다닙니다. 성격도 밝고 싹싹했습니다. 저는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지연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석 달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가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태도가 왜 저래? 태주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0시, 11시, 때로는 자정이 넘어서요. 예전엔 저녁 7시쯤 들어왔었습니다. 웃으며 저한테 인사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인사도 짧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밝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연이도 변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끔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태준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저는 그를 봤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아, 괜찮니? 네, 어머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 평생 살아온 촉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찰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이상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향수 냄새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이 들어왔을 때 낯선 향기가 났습니다. 자스민 향이었습니다. 태준은 원래 향수를 안 썼습니다. 지연이가 향수를 싫어해서요. 하지만 그날 태준의 옷에서는 분명히 자스민 향이 났습니다. 여자 향수였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수증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영수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준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집어들어 봤습니다. 고급 부티크 카페였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비싼 곳이었습니다. 영수증을 보니 커피 2잔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카페라떼 하나. 금액은 2만 원이 넘었습니다. 태준은 회사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굳이 비싼 카페에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잔이라는 게 걸렸습니다. 누구랑 마신 걸까요? 영수증 날짜를 봤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 태주는 밤 11시에 들어왔었습니다. 세 번째는 통화였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봬요.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베란다에서 몰래 통화하는 걸까요? 네 번째는 태준의 변화였습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음식을 거의 안 먹었습니다. 태준아, 많이 먹어. 지연이가 말해도 고개만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배불러요. 하지만 배가 부를 리 없었습니다. 거의 안 먹었으니까요.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웃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밝고 싹싹하던 태주는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태준에게 뭔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뭔가는 아마도 여자 문제일 거라고요. 향수, 카페 영수증, 몰래 하는 통화, 수척해지는 얼굴. 모든 게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봤습니다. 지연이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혼자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제 사위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비 오는 밤에 왔습니다. 그날도 태주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문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현관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피커폰을 켜놓은 것 같았습니다. 선배님, 오늘도 너무 감사했어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선배님 아니었으면 저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선배님이라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선배님한테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선배님, 젊은 여자, 감사하다는 말, 의지한다는 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태준을 선배라고 불렀습니다. 회사 후배인 것 같았습니다.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선배님, 내일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말 죄송해요. 선배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태준에게 여자가 있었습니다. 회사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척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연이가 우는 거였습니다. 제 딸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태준을 믿었는데요. 좋은 사위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주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나갔습니다. 지연이도 회사에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거실을 살폈습니다. 태준의 가방이 소파 옆에 있었습니다. 어제 퇴근하고 던져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서류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영수증이 또 있었습니다. 집어들어 봤습니다. 역시 고급 카페 영수증이었습니다. 어제 날짜였습니다. 커피 2잔, 아메리카노 하나, 바닐라 라떼 하나. 또 누군가랑 마신 겁니다. 아마도 그 여자와 마신 거겠죠. 저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지연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안 먹었습니다. 태주는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자정을 넘기는 날이 많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이 들어왔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겠다고요. 태준이 방으로 가려는데 불렀습니다. 태준아, 잠깐만. 네, 어머니. 주방으로 좀 와봐. 네. 태준이 주방으로 왔습니다. 저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네. 태준이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아. 네, 어머니. 요즘 너 이상해.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눈빛 봐. 예전 같지 않아. 태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늦게 들어오고 수척해지고 지연이한테도 제대로 말 안 하고.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떳떳합니다. 떳떳하다고? 네. 그럼 왜 이러는 거야? 왜 늦게 들어오고, 왜 몰래 전화하고, 왜 지연이를 힘들게 하는 거야? 어머니,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없다고? 네. 죄송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냥 믿어주세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고? 그냥 믿으라고? 태준아, 내 아내를 좀 봐.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러는 거야.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태준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주방에 남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떳떳하다고? 설명할 수 없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뭔가는 아마도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겠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증거를 찾아야겠다고요.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 방으로 와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연이 방으로 갔습니다. 지연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이거 봐. 지연이가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태준이 어떤 여자와 함께 걷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이게 뭐야? 사설 탐정한테 받은 거야. 사설 탐정? 응. 일주일 전에 고용했어. 태준이 어디 가는지 알고 싶어서.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태준 옆의 여자는 젊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긴 머리에 날씬한 몸매였습니다. 옷차림도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가깝지 않았지만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다른 사진도 있어. 지연이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음 사진은 카페 안이었습니다. 태준과 그 여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커피 2잔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데? 태준이 회사 후배래. 한유림이라고. 후배? 응. 확인해봤어. 유부녀래. 남편도 있고. 유부녀라고?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기혼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겁니까? 엄마. 저 향수 냄새, 저 카페. 다 이 여자 때문이었어. 지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진정해, 지연아. 어떻게 진정해?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지연이가 흐느꼈습니다. 저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태준이 유부녀 후배와 은밀하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늦은 귀가, 몰래 하는 통화, 수척해지는 얼굴. 모든 게 설명되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 일단 진정하고 생각해보자. 생각은 무슨?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지연이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저 여자. 예쁘지도 않은데. 왜 태준이가? 지연아, 그런 말 하지 마. 근데 엄마. 이상한 게 있어. 뭐? 사설 탐정이 그러는데 두 사람이 스킨십은 없었대. 스킨십? 응. 손도 안 잡고 포옹도 안 하고. 그냥 말만 했대.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확실히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은 없어 보였습니다. 거리도 적당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주 만나는 건 사실이잖아. 응. 일주일에 3번은 만났대. 일주일에 3번. 그렇게 자주 만난다면 분명 뭔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태준과 그 여자.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 분명 불륜이었습니다.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오랜 촉이 뭔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주방에서 마주쳤을 때 그의 눈빛 말입니다. 저는 정말 떳떳합니다. 그렇게 말하던 태준의 눈빛. 떳떳하다고 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얼굴. 수척해진 얼굴. 불륜을 즐기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짐을 짊어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70 넘게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의 눈빛. 태준의 눈빛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가 빠져 있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지만 직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이 완벽한 증거 뒤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사진이 있잖아. 증거가 명확하잖아. 하지만 제 촉은 계속 뭔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요. 뻔한 결론으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기회는 며칠 후에 왔습니다. 태준이 저녁 식사 후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차 좀 써도 될까요? 내 차? 네, 제 차가 정비소에 있어서요. 그랬어. 다음 날 아침, 저는 핑계를 댔습니다. 태준아, 차 열쇠 좀 줘. 마트 가려고. 아, 네. 여기 있습니다. 태준이 차 열쇠를 줬습니다. 저는 지하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태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저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켰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봤습니다. 태준이 요즘 어디를 다니는지 블랙박스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조작법을 몰랐습니다. 버튼을 이것저것 눌러봤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메뉴가 보였습니다. 영상 재생, 음성 녹음 설정. 저는 영상 재생을 눌렀습니다. 날짜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 날짜를 선택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태준이 운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였습니다. 저는 다른 버튼을 눌렀습니다. 실수로 음성 녹음 파일을 눌렀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나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왜 당신은 내 아내한테만 상담해? 제 귀가 쫑긋했습니다. 상담이라고?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하면서 우리 가정을 망치려 들어? 가정을 망친다고? 저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오해십니다. 저는 유림 씨를 돕고 있을 뿐입니다. 유림. 그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돕는다고? 내 아내를 빼앗으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유림 씨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 왜 자꾸 만나는 거야? 왜 늦은 시간까지 상담하는 거야? 유림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그건 제 책임이지 당신이 나설 일이 아니잖아. 선생님, 진정하세요. 저는 두 분의 결혼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지키려고? 무슨 소리야? 당신이 우리 결혼을 망치고 있잖아. 아닙니다. 유림 씨는 선생님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막으려고 한 겁니다. 녹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선생님, 유림 씨는 지금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선생님과의 불화 때문에요. 그건 우리 부부 문제잖아. 남자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맞습니다. 부부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풀어야 합니다. 저는 그냥 조언을 드릴 뿐입니다. 조언? 네. 유림 씨가 왜 힘들어하는지, 선생님이 뭘 해야 하는지. 그런 조언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유림이가 그렇게 힘든 줄.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두 분이 대화하세요. 제가 중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당신은 정말... 네, 저는 유림 씨와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냥 회사 선배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만했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차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해였습니다. 태주는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결혼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후배 유림이 남편과의 불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고 태주는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몰래 전화한 겁니다. 그래서 수척해진 겁니다. 남의 부부 문제를 해결하려다 본인이 오해를 받았던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제가 얼마나 태준을 의심했는지. 태준은 떳떳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의 사생활이라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급히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연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 녹음을 들려줘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지연아. 왜 엄마? 이거 들어봐. 빨리.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블랙박스 녹음을 녹음해 왔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자의 격앙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표정이 점점 변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지연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이게 태준이는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야. 오히려 남의 결혼을 살리려고 노력한 거야. 그럼 그 여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후배였어. 태준이가 막으려고 한 거야. 지연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태준이를 오해한 거야. 지연이가 무너졌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태준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설명할 수 없어서 얼마나 답답했을지. 엄마, 나 어떻게 해? 지금 당장 태준한테 가. 사과해. 응. 지연이가 일어났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태준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태준 씨. 나야. 지연아.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야? 회사인데. 왜? 당장 집에 와줘. 제발.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그냥 와줘. 설명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연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풀릴 거야. 엄마, 나 정말 최악이야. 태준이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알아. 근데 이제 알았으니 됐어. 사과하면 돼. 태준이가 날 용서해 줄까? 물론이지. 태준이는 착한 애잖아. 1시간쯤 지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가 태준에게 달려갔습니다. 태준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 오해했어.
태준 씨 오해했어. 무슨 오해? 지연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유림 씨, 그 일. 내가 바람 피는 줄 알았어. 태준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블랙박스. 엄마가 블랙박스에서 녹음 파일 들었어. 태준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준아. 내가 내 차를 뒤진 거. 미안해.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이도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림 씨는 제 직장 후배예요. 3년 전부터 같이 일했어요. 응. 몇 달 전에 유림 씨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 들어주는 정도였어요. 근데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어떻게? 유림 씨가 극단적인 생각을 했어요. 남편과의 불화가 너무 심해서 아이도 없고 대화도 안 되고. 태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입한 거예요. 유림 씨를 설득하고 남편분과도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서 늦게 들어온 거였어. 네. 유림 씨가 밤늦게 연락하면 나가야 했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 있을까 봐. 지연이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나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괜찮아. 설명 못한 건 내 잘못이야. 근데 남의 사생활이라. 알아. 이해해. 태준이 지연이를 봤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 나를 의심했어. 응. 미안해. 증거도 있었고, 사진도 있었고. 사진. 응. 사설 탐정 고용했어. 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설 탐정까지? 미안해. 나 너무 불안했어.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래. 그럴만했어. 내가 설명을 안 했으니까. 앞으로는 말해줘. 뭐든지. 응. 약속할게.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태준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구하려던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림 부부가 전문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준은 더 이상 중재를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기 가정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태준은 예전처럼 밝아졌습니다. 제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지연이도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눈 밑의 그림자도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오해를 겪은 후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지연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차 맛있어. 응, 맛있어. 엄마. 그때 일 생각하면 아직도 미안해. 무슨 소리야? 다 지나간 일이야. 근데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 태준이가 거짓말 안 한다는 걸. 저는 웃었습니다. 촉이지, 촉. 촉? 응. 엄마가 70 넘게 살면서 배운 게 있어. 뭔데? 사람 눈을 보면 안다는 거야. 지연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태준이 눈빛이 달랐어.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의 눈빛이었지. 그래도 증거가 그렇게 명확했는데. 그래. 증거는 명확했어. 사진도 있었고, 영수증도 있었고, 통화 내용도 있었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완벽한 증거 뒤에 진짜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어. 무슨 뜻이야? 우리가 본 건 표면이었어. 태준이 여자랑 걷는 모습, 카페에서 얘기하는 모습. 겉으로만 보면 분명 수상해 보였지. 맞아.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었잖아. 태준이는 누군가를 구하려던 거였어.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이래서 사람 일은 끝까지 봐야 하는 거야.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 앞으로는 그럴게. 그리고 지연아. 응? 사람을 믿어야 해. 특히 가족은. 알았어, 엄마.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복잡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진실이 다를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면 진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이번에 배웠습니다. 일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배울 게 있었습니다. 태준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에 그 목소리였습니다. 왔니? 힘들지 않았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웃음을 지켜낸 게 참 다행이라고. 만약 제가 촉을 믿지 않고 그냥 증거만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태주는 억울한 오해를 받았을 겁니다. 지연이와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의심했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찾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셋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뭐가? 진실을 찾아주셔서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영원히 오해받았을 거예요. 아니야. 당연한 일했을 뿐이야. 어머니가 블랙박스를 확인 안 하셨으면 저희는 지금도 힘들었을 거예요. 지연이도 말했습니다. 맞아. 엄마 덕분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덕분이지. 너희가 서로 믿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밥, 맛있는 반찬,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시간.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제 사위도 웃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연이가 도와줬습니다. 엄마, 다음에 이런 일 또 생기면 어떻게 해? 또 생기면 또 해결하지.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 엄마는 항상 그렇게 여유로워. 여유롭다기보다는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거지. 나도 엄마처럼 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시간이 지나면 너도 알게 될 거야.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좋은 하루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으니까요. 진실은 언제나 조용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 있다는 걸. 완벽한 증거보다 사람의 눈빛이 더 정직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가족은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걸.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